반갑습니다. 주식 탐구 생활 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춘절 이벤트를 앞두고 화장품 관련주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중국 소비 관련주도 같이 조금 볼 거고요. 자, 23일 날 한국관광공사에서 2018년 국내 유입된 관광객에 대한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관광객은 약 15% 정도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중국 관광객이 사드 여파로부터 조금 해빙 무드가 나오면서 역시 1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대만 관광객 같은 경우도 약 20% 정도가 증가하면서 중화권 관광객이 증가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춘절 때 이런 관광객들에 의해서 이 중국 소비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이제 기대감에 오늘 좀 시장에서 수급이 약간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큰 이벤트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과거처럼요. 이미 이제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별적 우리가 수급에 의존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도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 추이를 보면요. 상당히 긍정적이게 나왔습니다. 사드 여파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롯데 월드타워 같은 경우도 78%나 증가했고요. 가장 큰 피해를 받던 롯데가 급증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죠. 명동도 32% 급증을 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제 명동점이 47% 정도 급증했고요. 신라 면세점도 서울점이 35%, 또 HDC 신라 면세점이 있죠. 용산에 있는 이게 이제 30.7%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코엑스점 롯데 면세점이나 SM 면세점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면세점들이 급증하는 매출 증가를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보따리 상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중국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마냥 이렇게 계속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는 좀 쉽지 않고요. 다만 면세점 쪽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매출 증가를 계속 노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면세점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이제 수급을 체크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잠시 뒤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그 면세점 매출 관련해서 많은 이제 화장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돋보이는 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이제 비디비치 브랜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역사상 최단 기간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17일 만에 면세점 매출을 113억 달성했고요. 작년도에 1200억 원대 매출을 달성한 메가 브랜드 제품이 바로 비디비치입니다. 이래서 2018년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 브랜드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던 배경이 되는 거고요. 이 브랜드의 인기가 여전히 2019년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일단은 선제돼야 되겠죠. 자, 비디비치의 지금 모델은 송주호입니다. 중화권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배우로 알려져 있죠. 런닝맨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를 통해서 상당히 중화권과 아시아권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 갖게 되는 배경이 되고요. 2018년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매출 증가 내역을 보면요. 2017년 3분기에 6,887억 매출이었었는데 2018년 3분기는 8,041억을 찍었습니다. 1,200억가량 매출이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이제 비디비치 같은 화장품 쪽이 선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의류 쪽에서는 이제 톰보이가 있는데 톰보이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 매출밖에 안 늘었습니다. 2017년에 938억, 2018년에는 이제 954억입니다. 또 4분기가 보통 이제 의류 상품이라는 것도 좀 잘 팔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매출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신세계 인터넷의 재무 현황을 보시게 되면
매출이 지금 2018년 가이던스가 1조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한 1천억 정도 이상 더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매출은 1천억 정도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254억 그 영업이익에서 2018년 가이던스가 625억 정도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큰 폭의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선반영되면서 움직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죠. 최근 주가 차트의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틀 연속 수급이 형성되면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앞전에 있는 요 매물대를 장악하면서 20만원 이상의 그런 안착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의 흐름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바닥권에서 보였습니다만 주가 차트를 땡겨보면 2018년에 상승폭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1주 신저가대가 5만원대인데 무려 주가가 24만원까지 갔으니까 뭐 왕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급등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비디비치 같은 신상품에 대한 성장이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급등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던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급락했던 배경도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크게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24만 원을 돌파해서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미리 이제 그런 가능성,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저 박스를 돌파하려면 더 좋은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비디비치 외에도 또 다른 포트폴리오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 무언가가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저 자리가 돌파되는 것은 오히려 세력들의 차익 실현을 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확대석을 주의하면서 수급을 보고 기간 매매 기법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틀 동안 지금 기관들이 물량이 들어왔는데 큰 물량도 아니고요. 자,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자, 기관이 4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는 2만 주 정도 들어오고요.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기관이 샀다 팔았다지만 사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죠. 보시다시피 기관이 수급을 장악하는 거고 개인은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이제 기관이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앞전의 고점을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뭐 춘절 이벤트에 대한 것도 있고 연초에 또 면세점에서 좋은 매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24만 원에 대한 도전을 조금 해보는 과정이니까요. 수급이 꼬이지만 않으면 이 자리를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또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가장 관심권에 두고 눌림목이 나올 때 큰 수급이 빠져나가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노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이번에 이 고점,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하는 20만원대 근처까지 다시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부터 수급 보면서 눌림목 매매는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춘절 이벤트에 대한 것들이니까 춘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좋겠죠. 특히 춘절 이전에 만약에 이달 말까지 뭐 연속 수급이 들어와서 그대로 급등해서 만약에 이 자리를 찍는다 그러면 이 24만원 자리를 찍어버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남의 떡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다른 종목을 노려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면세점 관련주 중에서 호텔 신라 면세점 매출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자, 미리 선반영돼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선반영돼서 움직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좋은 매출이 나왔는데도 주가는 빠지죠.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지난번에 요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호텔 신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자리, 이 갭을 메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이 바닥까지 확인하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갭 위에서 놀아야지 트레이딩 기회를 준다. 지수가 빠지면서 흘러내려가지고 결국은 바닥권 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요 또 박스권의 고점을 향해서 도전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수급이 꼬이지 않으면 이 수급이 계속 진행이 되면 요 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소리예요. 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이 낮아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당일의 수급은 좋습니다만 올라올 때마다 상당히 또 이 매물 부담을 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속 수급이 들어와야지 요 고점 30만원대 고점을 한번 진입 시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면세점 관련주들보다는 아무래도 아까도 봤던 화장품 관련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른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오늘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은 한국 화장품입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쓰면서 올라왔습니다만 역시 여기에 물려있던 매물이 있으니까 긴 꼬리를 다는 겁니다. 저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매물 소화를 못하면 다시 바닥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 화장품 관련주들의 시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SD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대량 거래 터뜨리고 올랐습니다만 수급 꼬이면서 바로 다 밀려버렸죠. 다시 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수급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올라올 때마다 다 매물대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매물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잘 보면서 수급 보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매매는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트레이드 하기에. 만약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수급을 파악하면서 매매할 수 있지만 그 수급이 안 들어오면 개인 수급을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자,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토니모리. 자, 수급이 연속 들어오니까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되밀리죠. 자, 요 갭을 메우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갭을 메우는 과정에서 바로 또 반등이 나오고 오늘 상승 흐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되밀렸습니다. 역시 이 앞에 꼬리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매물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매물 소화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자, ABCAC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와서 급등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냥 다 되밀려 버렸는데 중심균형가를 깨고 안 깨고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중심균형가 깰 뻔했는데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수급이 더 붙어야 돼요. 수급이 부족하니까 이 윗꼬리에 있는 매물을 다시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요.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 시점까지만 놓고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가장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카지노 관련주인 GK 같은 경우 보시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되게 지저분합니다. 거래도 조금씩 점진을 하는데 캔들의 모습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매매하기 쉽지 않고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캔들이 움직입니다.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과 음봉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수급 주체가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주도 매매를 안 하는 게 지금은 좋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잠깐 다른 쪽에서 쉬어갈 때 지금 테마가 광풍을 불었던 수소차가 안에서 쉬어가면서 일부 순환매하고 대북주들도 쉬어가면서 안에서 일부 순환매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춘절 앞두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잠깐 꿈틀거리는 거니까요. 이 잠깐 꿈틀거리는 거를 노려서 매매할 수 있으면 매매를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잡아서 계속 홀딩해서 나가자는 그런 소리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급소 자리를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비디비치 화이팅!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